세포기억설이란 이야기 하세요. 이건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이나 습관이 나에게까지 전이된다고 주장하는 과학이죠. 이 사진 속에 있는 분이 바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게리 슈왈츠 씨입니다. 이분이 처음 주장을 했어요. 그가 말하길 인간의 장기 속의 세포는 기억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 좋아하는 음식, 식성, 관심 분야, 일종의 단편의 기억이 뇌뿐만 아니라 인체의 세포 속에도 저장이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는 실제로 20년 동안 장기 이식 받은 사람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약 70여 건 이상 동안 발견을 했죠. 물론 이건 진지한 과학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팅창에 근데 이거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건데 맞아요. 우린 드라마에서 많은 이런 걸 봤어요.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하나의 예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는요. 먼저 바로 꿈이에요. 제니퍼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7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입니다. 그녀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악몽에 시달리게 되죠. 도대체 이 악몽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꾸는 꿈에 뭐가 있냐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니퍼가 엄마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우리 그 범인 잡아야 돼. 우리 범인 잡아야 돼, 엄마. 하면서 불안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니퍼의 부모님이 아이를 경찰서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꿈속에서 봤던 몽타주를 그리게 돼요. 그런데 이게 뭐였냐면 나중에 일이 흘러서 어떻게 해결됐냐면 이게 이식받은 심장의 주인이면서 이 사람이 사실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죽게 된 거예요. 랄프라는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의 살해범이 이 몽타주의 똑같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해범을 잡게 된대요. 이 무슨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지난 2003년이었어요. 뉴욕의 한 병원에서 63살의 윌리엄 씨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도 많이 드신 이 윌리엄 씨가 어느 날부터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막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고 막 사람들도 잘 그린다 그러고. 근데 이분은 사실 초등학교 때 이래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림은 막 형편도 없었고요. 근데 깜짝 놀랄 수준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요. 심장을 이식받고 나서 뭔가 나에게 새로운 삶이 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에게 심장을 기증하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확인한 결과 이 기증자가 누구였냐면 2003년 자동차 사고로 숨지게 된 24살의 케이스 네빌이라는 남성이라는 것으로 밝혀져요. 그런데 이 남성이 물어봤죠. 윌리엄 씨가 혹시 근데 그분이 예술적인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냐고 물어보게 됐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부모가 맞아요. 우리 네빌이가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무지 좋아했어요. 사실 프로 작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추어 작가쯤은 됐던 아이예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심장으로 인해서 그림에 대한 취미가 살아난 건가요? 아니 그럼 그 심장에 그림에 대한 유전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꽤 많아요. 소니 그레엄이란 분이 있었어요. 소니 그레엄은 69살이셨는데요. 테리 코들이라는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게 됩니다.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자, 시한부 삶을 살다가 한 자살한 사람의 심장을 받게 되고 너무 건강을 회복하면서 막 새롭게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분은요, 그 소니 그레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평소에도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대요. 그래서 막 새로운 삶을 막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심장 이식을 받고 나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13년 후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심장 기증자도 자살이었고 기증을 받은 사람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두 사람이 택한 자살의 방식이 같았다는 거예요. 이건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두 사람의 자살 방식이 똑같았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빈 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수술 후에 삶이 완전히 변한 분도 있어요. 그는 사업에만 집중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 업무에 시달렸고 그러다 건강이 안 좋아졌죠.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철인 3종 경기에 막 도전하고요. 수술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막 액티브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한테 심장을 기증해준 사람은 영화판에서 20년 동안 일했던 스턴트맨이었대요. 자, 우리가 과연 이 몇 가지 사례들만 듣고 그러면 내 성격과 내 모든 것이 내 몸의 기관 안에 다 입력이 돼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면 그 사람도 나처럼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그래요. 왜냐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아직은 좀 냉담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걸 이제 셀룰러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셀룰러 메모리를 인식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결과물들이 있지만 아직 과학적인 결론을 이끌어낸 건 아니었어요. 여태까지는 심장 이식이 다였다면 사실 심장 외에 다른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도 유사한 변화를 감지한 결과가 있었어요. 심장 외에도 신장이라든지 폐라든지 또는 다른 거 피부 이식도 있었고요. 그랬을 때 자신의 스타일이 나는 이식을 받고 나서 삶이 좀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몇 가지의 많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이게 맞다면 인간의 세포에는 기억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포가 너의 취미, 특기, 취향을 다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는 발견해내기 힘들지만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이긴 해요. 그럼 이게 정말 세포의 기억 능력일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새로운 심장 이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그냥 그 긍정적인 마음에서 오게 되는 어떤 자기 최면일까요? 미스테리한 우연일까요? 환자의 착각일까요?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